부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요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월요일 날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부터 주가가 쭉 밀리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걱정과 동시에 이 매도에 대한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이 신고가 부근에서 이 저점 매수자들의 이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들었다. 이 구간에서 수급의 손바뀜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 개인 매수자들의 평단가를 바꾸는 구간이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제 이 반등의 시점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갈지, 그리고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노란색 이평선이 21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59,000원 구간, 지지 구간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자리인데 지금 이 부분부터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잠깐 분봉을 보시면, 자, 이 분봉을 보시면 지금 이 라인 얼마죠? 59,000원 구간이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다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탈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이 상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바로 이 윗구간이 63,000원 구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죠. 63,000원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인데 지지를 받다가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윗구간을 보시면은 얼마예요? 69,000원 이 윗구간.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걸리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자리예요. 정확히는 68,900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되죠. 증거금 100%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9,000원 부근에서는 이 투자 경고 종목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요 63,000원 구간,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요 앞전 구간 오늘 터치를 해줬죠. 매물 소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매물 소화 후에 63,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공시를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마지막 판단일이 언제죠? 7월 8일까지 수년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래 일수로 따지면요. 오늘을 제외하고 금, 토, 일 3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63,000원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후에 안착, 그리고 또 바로 윗구간인 이 67,000원 구간, 이 67,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됐을 때 7월 9일부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이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만, 자, 전고점 구간 이 자리에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상승을 하다가도 맞고 눌릴 수는 있어요. 이 눌린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매물 테스트를 거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즉, 지금 이 63,000원 구간 돌파 후에 안착, 그리고 나서 이 67,000원 구간 돌파 후 안착, 요 그림까지 나왔을 때 추가 상승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신고가 랠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과연? 자,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 잠시 소통망을 보시면은 이 날짜가 언제예요? 7월 1일 날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화요일, 자, 화요일 날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이죠. 자, 이때 1차 매수, 2차 매수, 매수 타점을 제가 전부 다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일봉상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 구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예요. 이탈이 나오겠지만 말에 올렸을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고, 이 구간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 이 밑에 구간 이 59,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2차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63,000원 지지 구간 이탈이 되면은 59,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자, 매수 타점은요. 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이 바닥 구간, 완전 저점 구간은 신이 아닌 이상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흐름과 이 거래량을 체크를 했을 때, 아, 요 구간이 이탈이 되면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구나. 요거를 예상을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이 매도의 주체는 기관과 외인이었어요. 쌍끌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강력한 하방 압박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외국인들 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25%란 말이에요. 2020년도에 5%였던 지분을 무려 5년 동안 매집을 통해서 지분이 25%까지 늘려놨어요. 즉, 말 그대로 세력의 주체라고 하면 이 외국인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기간까지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방이 좀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기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요, 이 기간에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보통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수익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수익률을 확정을 짓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기관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공매도 물량이에요. 공매도 물량. 공매도로 주가를 찍어 눌렀다는 건데, 그럼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신고가 부근에서 왜 공매도로 주가를 찍어 눌렀을까요? 정답은요, 이 신용 잔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신용 잔고를 보시면 빨간색이 주가고요, 초록색이 잔고율인데,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러한 조정이 나오니까 잔고율이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죠. 즉, 이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터진 거예요. 반대 매매. 담보 비율이 맞지가 않아서. 자, 주식은요, 누군가 손실을 봐야만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구조죠. 자, 즉, 이 고점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주가를 흔들면서 반대 매매를 유도로 해서 개인들이 전부 다 털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반대 매매를 유도를 하면서 이 신용 잔고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저점 구간, 2만 원 이하 구간, 2만 원 초반 구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끌고 왔던 저점 이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신고가 부근이에요.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든 것도 있고, 이 신용 잔고 반대 매매를 만들기 위해서, 마진콜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든 것도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이 개인 수급의 손 바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2만 원 초반, 2만 원 이하 금액에서 개인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변동성으로 털려 나갔죠. 자, 거의 200% 이상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조기에 이탈을 했던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핫하니까, SMR이 핫하니까, 아, 진입을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매수 대기자들이 이런 조정이 오니까 신규로 유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평단가가 2만 원 이하, 2만 원 초반에서 6만 원 초중반으로 확 뛴 거죠. 자, 이러한 수급의 손바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누가? 이 외국인들. 물론 최근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기간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같이 준 건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2만 원대 초중반, 2만 원대 이하,
이 평단가일 때는 얘네들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얘네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그리고 다시 요 구간에서 6만 원 초반, 중반 신규 매수자가 유입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마음 놓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진입을 했던 신규 매수자분들은요. 주가 상승 나오잖아요.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할까요? 매도 안 합니다. 이 저점에서 샀던 분들은 이미 200% 이상 수익을 보고 나간 거잖아요. 이미 200%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겨요. 나도 최소 2배는 먹어야지. 그러면은 최소 12만 원, 15만 원 이 정도는 올라와야만 얘네들이 이때부터 슬슬 이 매도에 대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식은 또 이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세력들입니다. 고점에서 공포 구간을 만들면서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를 해요. 심리 싸움이에요.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눈치 보고 있던 신규 매수자분들.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볼라방처럼 올라탄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안 팝니다. 얘네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아야만 얘네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액티를 할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고점에서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잖아요. 얘네들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같이 매도하잖아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그럼 15만 원을 못 팔아요. 14만 원, 13만 원. 더 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덜 가져가죠. 자, 이러한 게 전부 다 심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선생님 개인들 매수에 많은데요. 제가 이거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도 오늘 날짜로 볼게요.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구가 키움 창구죠. 보시면 매수량도 많지만 매도 물량도 많아요. 자, 이 매도량은 뭐라고요?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이 매수세는 뭐라고요? 6만 원 초중반부터 신규로 유입을 하는 신규 매수자분들에 대한 물량. 즉 여기서도 손바뀜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자. 매도하지 말자.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어요.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단순한 조정이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구나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댓글로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않게끔 오히려 이러한 조정 구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유동성 부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소통방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거 날짜가 7월 3일이에요. 자,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밑에 멘트 뭐라 달아드렸죠? 부동산 숏, 부동산 막히면 유동성 어디로 몰릴까요? 이제 주식시장으로 물 들어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최근에 6월 27일 날 부동산 담보대출 6억으로 규제가 시작이 됐죠. 자, 우리나라 이 투자 시장은요.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지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철퇴를 가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게 바로 이 부동산 담보대출 6억 규제라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부동산에 50% 정도를 투자한다 가정을 할게요. 나머지 주식 또 코인 시장이 있겠죠. 보통 투자가 부동산, 주식, 코인이에요. 그 외에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25%, 코인 25%로 가정을 할게요. 부동산이 막혔어요. 그럼 이 50%에 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몰릴 수 있죠? 주식, 코인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즘 코인은 어때요? 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거 외에는 뭐 짜잘한 코인들은 힘을 받나요? 못 받아요. 솔직히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 50%된 유동성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추가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것만 보셔도 돼요. 자, 이 거래 대금만 보셔도 시장에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주구나 알 수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대부분 5인 내에서 거래 대금 빵빵 터지고 있어요. 뭐 삼전, 하이닉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현대로템이 깜짝에서 올라왔네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자 시장의 주도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그러면서 원전, SMR 전 세계 시장의 대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원전 테마주의 대장이 어디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도주로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 최근에 이 고객 예탁금 70조 원 뚫었습니다. 오늘 뚫었어요. 오늘. 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다. 유동성 자금이 계속 몰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서학기미들 자 국장으로 다 턴을 하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 오늘 3100 다시 재돌파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어떻게 했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 자, 이 큰 그림으로 일단은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유동 자금을 어디로 주시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5000포인트까지 모르겠지만 4000포인트 저는 무조건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몰리는데 국장이 안 올라가고 못 베기겠죠. 최근에 이런 자리는 갭이 떠서 나왔던 이 갭 공간을 메우기 위한 단순한 조정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이 대응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자 소통망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자 우리 이때가 월요일 날이었죠. 제가 토요일 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월요일 날 장대 한번 뜰 수 있는데 이때 뭐 하자 했어요. 매도하자. 차익 실현 일부 챙겨가자. 그리고 눌리면은 다시 비중을 추가하자.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요 영상 보시면요. 4일 전이라 나와 있는데 날짜가 언제죠? 6월 28일. 자, 근데 이 역대급 조회수를 최저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싫어요도 많이 찍히고요. 욕도 많이 달렸어요. 자, 주식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정확한 이 고점 구간, 매도할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가게 분석을 해서 영상을 찍는 게 저는 정말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날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눌리면 다시 잡자. 영상을 찍어 드렸더니 3천에도 조회수가 안 났어요. 제가 보통 영상 올려드리면 8천에서 1만 회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이날 최저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주말 긴급 속보, 월요일 날 폭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수급의 손바퀴 발생은 폭등 시그널이다. 신고가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잠깐만 좀 볼게요.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67,000원 구간 돌파 후에 강력 호칭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이 2만 원 구간부터 계속해서 뭐가 왔었잖아요. 자, 이 텔레그램 소통망에서도요. 언제예요? 4월 9일 날. 1차 매수가 2,500원이야. 2차 매수가 2만 원이야. 이날 저점이 19,980원이었죠. 자, 1, 2차 매수 점차 체결이 되면서 평단가가 22,250원에 자, 우리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 22,250원부터 지금 현재 자리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200% 이상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분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63,000원 구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왜? 상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때 장대함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을 하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날 이렇게 장대함이 터졌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차익 실현하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규 매수자에 대한 이 매수 타점은 63,000원. 지지를 받는 자리고 거래량을 죽였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거는 상방 의지가 강하다는 거다. 말씀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 타점. 자, 4월 9일 날 보세요. 자, 쭉 내려보면은 자, 제가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 브리핑 해드리면서 매수 타점 잡고 중간중간 수익 챙겨가고 정말 오랫동안 브리핑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4월 9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라고 적혀 있죠.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10시 6분에
1차 매수가 25,000원 이하, 2차 매수가 20,000원 이하. 이날 저점 19,800원. 자, 1, 2차 전부 다 체결이 됐어요. 평단가 22,250원. 자, 고점 74,000원까지 나왔었죠. 200% 이상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자, 주식은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상승했다 눌렸다, 상승했다 눌렸다,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구간을 찾아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챙겨가고 눌리면은 다시 바닥에서 비중을 늘려가야죠. 자, 이런 파동을 이용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구간부터 이 저점 구간까지 얼마 차이 나죠? 마이너스 25% 가락. 자, 근데 요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5% 수익을 챙겨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비중을 다시 쌓아봐요.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오잖아요. 또 플러스 25%예요. 그러면은 합쳐서 50% 수익을 이미 가져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보시면은 위로 쭉 올려볼게요. 자, 월요일날 매도가 잡아드렸죠. 자, 보세요. 자, 이때 시간이 9시 13분이고요. 자, 장이 애프터마켓 때문에 8시부터 열리죠. 근데 이날 고점 74,100원 찍고 나서 바로 쭉 밀렸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매도를 정확히 잡은 사람은 저는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이 자리가 정고점 라인이죠. 이 자리가 정고점 라인이죠. 그리고 68,900원을 넘기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매물이 쌓여 있겠죠. 여기서부터 주가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매물대 터치하고 나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거래량을 보세요. 앞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었어요. 만약에 앞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여기를 비비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뚫고 올라가요. 투경 달고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맞고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평단가 22,250원. 그리고 분할 매도 타점 7만 원이에요. 자, 수익률 200%가 훨씬 넘어가죠. 자, 이때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셨던 분들은요, 이번 마이너스 25%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 구간을 놓쳐서 욕심부려서 매도를 안 하잖아요. 하락이 나왔을 때 25% 하락폭 큰 겁니다. 못 버팁니다. 바닥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25% 수익 날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은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5%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면은 50% 수익을 본 거나 다름이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제가 소통망에서 정확한 이 매도 타점 말씀을 드렸고, 이 중간중간에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파동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요. 지금 애프터마켓 때문에 장이 8시에 열리긴 해도 8시에는 사실 이 세력들이 장난치는 구간이라서 8시 30분 이후부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라이브 영상을 시작을 할 때 알림이 울리겠죠. 그때부터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 지금 구간, 자, 지금 저점 구간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고 지지를 받고 말아 올렸잖아요. 기회인 자리예요, 기회. 절대 흔들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기회라고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아, 지금 자리가 걱정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구나 아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이거 어차피 빌린 주식이잖아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된 3월 31일부터 보더라도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 얼마예요? 2,900만 주. 거의 이제 3천만 주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얘네들이 이 저점 구간에서 상한을 해야지 얘네들은 수익을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맞고 지지를 받고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유동성까지 주식시장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얘네 쇼커버 물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럼 여기에 대한 이 매수세도 같이 유입이 되면서 자, 이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재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다 전부 다 비슷비슷한 내용 나오고 있어요. 뭐 트리키에 자 요거 연말까지 원전 두 곳 목표 이거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이러한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에서 이 재료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원전, SMR, 이거보다는 뭘 보셔야 된다고요? 가스터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원전과 SMR이 뜬 건데 지금 SMR 2030년에 돼야지만은 첫 공사가 완료가 돼요.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이 2027년도부터는 무조건 전력을 수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이 가스터빈밖에 없어요. 근데 가스터빈이 지금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GE, 지멘스,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 에너비치 네 곳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얘네는 이미 수주 물량이 꽉 찼어요. 2029년도까지. 주문을 해도 2029년도 뒤에야만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미쓰비시,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이 미쓰비시 가스터빈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하는 가스터빈이 가성비가 월등히 더 좋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스터빈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다. 쇼티지 현상. 우리 코로나 때만 생각해보면 돼요. 진단키트, 소독제,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에 자 관련 종목들 10배, 20배 올라갔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한 엄청난 상승 흐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해상풍력도 있죠. 자 거기다가 이 500조 원 시장 규모의 이 원전 해체 시장. 자 재료는 정말로 많아요. 이게 아직까지 선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이슈가 나온 건데 반영을 하나도 못 받았죠. 자, 이 이슈 띄우면서 또 상승 재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정 구간에서 뭐 하자고요? 대응을 해야 된다. 저점 매수점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렸어요. 63,000원 1차 매수였고 59,000원 구간 2차 매수였어요. 자, 물론 이 자리를 이탈을 시켰다가 투매를 유발을 한 다음에 밑에서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은 무슨 기회라고요?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 지금은 이런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에 좀 안내 좀 드렸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